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어서 놀랐을 것 같은데요. 원래 제가 생머리여서 파마를 한번 해보았답니다. 원래 파마를 자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좀 약간 빠글빠글할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수업이랑 관련 없죠. 역시나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볼 거는 68페이지에 있는 정학유의 농가 월연가라고 하는 작품부터 먼저 여러분과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끔씩 약간 이제 저한테 이제 현강에서 이제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선생님 왜 PPT 안 쓰세요라고 물어보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EBS 저작권도 혹시나 위배될까봐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독서를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좀 이제 EBS 분들께 피해 끼치지 않고 뭔가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어차피 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공부는 우리가 종이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EBS 딱 손톱 펼쳐 놓으면서 뭐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뭐 출력해서 하시든 그건 자유롭게 하시는데 웬만한 페이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뭐 제목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죠? 농가, 농촌에서 부르는 이제 월령체, 문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월령체의 이제 문학이라 그래서 혹은 우리가 달거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다룬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당대 어떤 세시풍속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면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통 이제 월령체 문학으로서 많이 배우시는 게 이제 동동 같은 고려가요들을 좀 많이 배우시잖아요. 거기도 뭐 1월 뭐 어쩌고, 2월 어쩌고, 3월 어쩌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패턴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후기의 모습을 좀 더 세부화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약간 농업을 경시하는 태도가 서서히 드러났던 시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뭘 할 수가 있게끔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좀 경시가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거는 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농촌 사회였고 농촌 국가고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사실 농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다가 중농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포인트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내가 이 작품 만났어. 몇 월 달인가를 좀 잘 보시면서 내용 판단하시고 이때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의 어떤 문화를 잘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업이 발달하면서 농업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우리 필자, 즉 우리 작가는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중농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저랑 같이 가보겠습니다. 조금 내용 길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끝났죠? 자, 12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12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다루고 있어요. 겨울이죠? 개동, 늦겨울이라 소환대한 절기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겨울이라고 확실하게 찍어서 얘기하고 있죠. 이어서 설중의 복만, 봉우리들은 해에 접은 빛이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계절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배경까지 같이 묘사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세전, 세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새해라고 보면 되겠죠. 새해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가라고 되어 있죠. 1월은 새해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얼마나 남았는가. 이어서 집안의 여인들은 새시 의복장만하고 무명명주 끊어내어 온갖 무색을 들여내니 자주 보라 송화색의 청아갈매 옥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는 우리한테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각종 옷감의 색깔을 얘기하고 있죠.
열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옷을 마련해야 되는데 옷 색깔이 다양하다. 이 정도. 한편으로는 다듬으며 한편으로는 지어내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횃대에도 걸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옷감색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입을 것 그만하고 음식장만 하오리라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한번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의복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먹을 것과 관련된 있는 거 한번 해보겠답니다. 맛있겠죠? 읽어볼게. 떡살은 몇 마리며 술살은 몇 마리고. 와, 되게 풍족하죠? 콩가라 두부하고 메밀쌀 만두비소, 새육은 게를 믿고 북어는 장에 사서 나평날 창에 묻어 자눈꿩 몇 마리 인고 아이들 금을 쳐서 참새도 지져먹세 깨강정 콩강정에 곶감대추 생률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다양한 음식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새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주준 술독에 술 들어있으니 돌틈에는 샘물소리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청각적 이미지까지 사용을 해서 샘물소리까지 쫄쫄쫄 흘러가고 있나 보죠. 이어서 앞뒷집 타병성. 타병성이라는 뜻은 떡 치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떡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막 뭐냐 그거 우리 옛날 거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할 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죠? 그치?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떡 치는 소리는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네. 새등장 새발심지 장등. 장등이라는 뜻은 촛불 켜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촛불 켜서 세울 적에 윗방 동단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여기에서 명랑하다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막 신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밝고 환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초록불 오락가라 묵은 세배 하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12월의 풍속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배하는 것들. 그쵸? 어와 내 말 듣소 농업이 어떠한 거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한번 끊어주자. 그쵸?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우리한테 다양한 옷감, 음식, 그 다음에 12월의 어떤 세시풍속을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농업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갔으니까 내용이 달라진 거잖아요? 끊어줘야죠. 자, 어와 내 말 듣소 농업이 어떠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파악해야 될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 떴습니다. 여기 잘 읽어보죠. 종년, 1년 내내 근고, 고생한다고 하나 그 중에 낙이 있네. 아, 그렇구나. 우리가 1년 내내 고생하는 건 맞는데 나름대로 뭔가 즐거움이 있대요. 어떤 거요? 위로는 국가의 봉용하다고 하는 건 국가에 봉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계로는 재선봉친, 현재 혼상 대사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토지 수출 아니라면 돈 지당이라고 하는 건 빚이라고 보면 되겠죠? 돈 빚을 어이할 것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가족도 모시고 빚도 갚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밑줄 예로부터 이른 말이 농업이 근본이다. 이게 바로 내가 얘기했던 중농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농사가 힘들고 빡센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농업만치 중요한 거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부려 선업하고 말부려 장사하기 전단죽 잡고 빚주기와 장판에 책에 이자 놓기 술장사 떡장사며 술막질 가게 보니 아직은 혼전하나 한번 뒤뜩하면 여기 밑줄 파랗고 빗구름에 살던 곳 터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 즉 농업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게 돼. 네가 만약에 뭐 배를 타, 말을 팔아, 그 다음에 뭐 이제 고리대금을 해. 이런 것들 한 번 망하게 되면 못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어서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려 있으니 69쪽 절기가 쥔태 있고 연사도 풍용이 있어. 즉 이런 거네. 농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지.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농업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절기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연사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라는 거야. 좀 기복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어서 수암, 풍바, 홍수, 가뭄, 바람, 우박, 잠시 재앙 없다야 하랴마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극진히 힘을 들여 가솔이 힘을 합치면 아무리 살려내도 아사 굶어 죽음을 면하느니 여기 밑줄 제시골 제지키어 소동을 할 듯 두지 마소 떠날 뜻을 두지 마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였죠. 다시 정리. 농업 근본이야. 근데 우리 인간들 뭐 배도 탈 수 있고 말도 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리태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은 한 번 망하면 복구가 안 돼. 왜? 농사는 네 번만 내가 잘 유지해서 하면 되거든. 아 물론 농사 지었을 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얘네들을 하게 되면 망할 일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황천 하느님이 인자하사 노하심도 일시로다. 자네도 헤아려 보아 10년을 가량하면 열심히 하면 7분은 풍년이요 3분은 흉년이라 여기 밑줄 천만 가지 생각 말고 농업을 전시마소라고 얘기하면서 농업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소정 반풍시 밑에 나와 있어요. 성인이 지었으니 이 뜻을 본받아서 대강을 기록하니 이 글을 자세히 보아 여기 밑줄 힘쓰기를 바라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달에 있는 걸 빼갖고 왔는데 처음에는 우리한테 뭔가 다양한 문화적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확정이 되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농업 버리지 말고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정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풀어볼 만한 거는 이제 1번과 2번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 문제긴 한데 딱 봐도 중간에 너무 개소리인 게 답이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번과 2번은 확실하게 팩트체크 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70페이지에는 고전시가 9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작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가에는 시집살이 노래가 들어가 있고요. 나에는 우부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비교하기 되게 좋은 내용인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래도 아마 시집살이 노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마 모의고사 이런 거 풀면서 좀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까지가 누가 얘기하는 것인지 잘 정리해서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한테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다양한 사고를 제시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식구들을 비판하고 풍자할 겁니다. 그래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좀 논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편하게 읽어볼게. 얘는 현대어 패치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여러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사촌 동생이 얘기한다라고 정리합시다. 그래서 일종의 AABA 구조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이어서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촌 언니한테 물어본 거죠. 그렇지? 사촌 형님한테 물어본 거야. 시집살이 거기 어때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알겠지만 거기까지 끊어주시고 그 밑에부터는 사촌 형님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뭘 할 거야? 식구들 겁나 까겠죠. 이제
읽어볼게요. 아, 벌써 시작하네요.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보는 거죠. 언어 유희죠. 그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통자와 해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리로 끝나는 걸로 맞춘 거잖아요. 그치?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고 고추당초 맵다 하도 여기 밑줄 시집살이가 더 맵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비교법을 통해서 당초 고추와도 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시집살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들어갑시다.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로 어렵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음성상징어까지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시집살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놓기 더 어렵더라. 오리물을 길어다가 십리방아 찍어다가 9솥에 불을 떼고 12방? 왜 이렇게 방이 많죠? 12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님같이 어렵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네. 오리물을 길어다가 뭐 또 십리방아 찍고 9솥 불 떼고 12방 침대 정리하고 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우리한테 시집살이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면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님같이 어렵겠는가? 나뭇잎이 푸르다고 해서 시어머님보다 여기 밑줄 더 푸르겠는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물들을 통해서 집안 식구들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거 충분히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나무다리가 어려운데 시아버님같이 어려운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뭇잎이 푸르다고 하지만 시어머님보다 더 푸르겠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어머니가 더 푸르다라는 건데 여기서 푸르다는 일종의 동음이 이어져.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분류의 개념보다는 약간 이런 걸까? 우리가 서슬퍼렇다 이런 말 쓰죠. 그치? 어떤 권세나 가세가 센 상태를 또 푸르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음이어를 활용을 해서 시어머니를 풍자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시아버님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 하나 한림새요, 신우 하나 뾰족새요, 시아집이 뾰족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여기 밑줄 나 하나만 썩는 셀새라고 얘기하면서 한탄의 정서 강조. 되게 재밌죠?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삼년을 살고 나니 백꽃 같은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대조법을 통해서 이것도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치? 젊었을까 늙었을 적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단 갔던 요네머리 비사리춤이 되었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패턴. 백옥 같은 요네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쇠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폭 부지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라고 얘기하면서 다 대조적인 서술이죠. 그치?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있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연못을 이루겠네.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말하는 거위와 오리는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시적화자, 즉 사촌형님의 자식들의 해당이 되겠죠. 쌍쌍이 떠 들어오네라고 얘기하면서 나 너무 힘들고 눈물이 연못을 이룰 정도로 과장되어 있어. 그런데 이때 내 자식들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볼 거는 우부가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 나름대로 좀 볼만할 것 같아요. 그냥 좀 쉽게 번역하면 멍청한 뭐 남자들 정도로 번역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22학년도 때 그때도 이제 수능 특강에 실려져 있었던 작품이었는데요. 자, 그때는 이제 다른 인물, 개똥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꽁생원과 깽생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멍청한 이 남편들, 뭐 멍청한 사람들 뭐 이런 뜻인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건요. 조선 후기에 우리가 몰락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몰락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어떤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것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매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것들을 좀 잘못하고 있는지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총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없는 인물에 해당하는 이제 개똥이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이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자고 한다면 요 개똥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모 덕에 좀 호의호식하는 애예요. 호의호식. 그러니까 부모 덕에 잘 먹고 잘 살 케이스인데 중요한 건 이제 다 말아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멍청한 인물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2명의 인물은 우리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 건너 꽁생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꽁생원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꽁생원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 아비 덕분으로 여기 밑줄 돈천이나 가렸더니라고 얘기하면서 얘도 나름대로 부모 덕에 좀 호의호식한 친구죠.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주저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탐움하야 라고 되어 있죠. 음양술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미신을 믿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신을 믿고요. 당발복 구산하기 오른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복을 위해서 명당 찾는 걸 얘기하시죠. 당발복 구산하기 피란 곳 찾아가며 울적깔적의 행로상에 처자식을 흩어놓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끼니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문력한 캐릭터라는 거죠. 남을 속여 재물을 차지하려 해도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 범용하자 하니 일갓집에 부자가 없고 뜬 재물 경영하고 경향없이 쏘아다니며 재상가에 청질하다 봉변하고 물러서고 남의 골에 검태 갔다 홍검에 쫓겨와서 혼인중매 혼자 들다 무렵 보고 뺨 맞으며 가대문서 구문 먹기 핀잔 먹고 자빠지기라고 얘기하면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니 심지어 사기까지 치려고 하는데 말재주가 없으니까 사기도 안 당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막 돈 쓰는 거 지맘대로 다 하고 약간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볼까? 불리행세 찌끄렁이. 찌끄렁이는 여러분들 그냥 억지 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리할 때는 억지를 쓰고 위조문서 비리호송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다 하고 있죠 얘는. 부전아 후려볼까 가머니설 깨어보세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알겠지만 절대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어서 엇박이며 봉악이며 음전이며 금전이며 대루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떼기 남북천의 뚜장이로 인물 초임 끌어들여 볼까 산진매 수진매 사냥질로 놀려갈 때 여기 밑줄 대동선 양반자란 산소나 팔아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동건적 가치관에 위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볼까 궁리를 하는데 다 올바르지 못한 방식을 통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혼인 핑계 어린 딸은 아이고 100냥짜리 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식까지 파는 상황인 거죠. 진짜 나쁜 새끼죠.
일가의 눈이 미안해요. 안악은 친정살이, 자식들은 고생살이. 일가의 눈이 희고 친구의 손가락질. 부지 거쳐 나가더니 소문이나 들어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식도 알기가 어렵게 되었나 봐요.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죠. 거기까지가 이제 꽁생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가 꽹생원으로 한번 넘어가서 내용 정리해 봅시다. 이름 너무 비슷하죠? 근데 얼마나 별로면 사람 이름이 개똥이고 꽁이고 꽹이겠냐? 다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뭐. 자, 이번에 꽹생이 한번 읽어보자. 산 너머 꽹생원은 그야말로 하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하남자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거들어서 한 말 자랑, 여기 밑줄 대장부의 결기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거는 반어법이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분명히 하우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장부의 결기라고 하니까 이거는 문장이랑 상황이 맞지 않는 거죠. 반어법이죠. 돈내 존장 몰라보고 이손응장 욕하기와 옷을 찢고 갑부으며 사람 치고 맞았다고 떼쓰기와 뭐 또라이잖아. 남의 가부 겁탈하기 투장간 곳에 떡 달라 하기 친척집에 속 끌기와 주먹 다짐 일수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캐릭터죠. 부잣집에 기난 채로 친한 사람 이간질과 월숫돈 일숫돈 장변이와 정책이며 재부모의 몹쓸 행사 투전꾼을 좋아하며 순목 잡고 술 권하며 제 처자는 몰라보고 놀이개로 정표 주며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정신도 없나 봐요. 자신의 아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사람인 거죠. 그치? 이어서 자식 노릇 못하면서 제 자식은 귀히 알며 며느리는 들고 끄며 동양 잘못 후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족에도 소홀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꽁생원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네요. 기둥 메고 벽 떨어라 천안함봉 자칭하니 부끄러움을 모르고서 줄이 틀려 경친 것을 옷 벗고 자랑하며 체면이 없나봐요. 술집이 안방이요 투전빵 도박집이 사랑이라. 늙은 부모 병든 처자 손톱발톱 제껴가며 잠 못 자고 길쌈한 것 술래기로 장기둑이라고 얘기하면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모두가 고생을 하는데 이 꽹생원은 계속 술 먹고 도박하면서 집안 재산 다 탕진한다라는 거죠. 책망 없이 버린 몸이 무슨 세계 못하여서 누이 자식 조카 자식 색주가로 환매하며 부모가 걱정하며 와락 떨어 부르대며 악독하게 부르대며 안하기 이야기하면 박상치고 개짓 때리기. 왜 이렇게 폭력적이죠? 동암산에 매를 썼나 저녁 붓고 또 나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역마살이라고 얘기하죠. 집에 가만히 못 있는 캐릭터죠. 포청의심 되었는지 듣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식도 두절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한테 개똥이, 꽁생원, 꽹생원 이 세 명의 잘못된 남자 세 명을 둔 다음에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조선 후기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슈들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아마 얘는 물어보더라도 팩트체크 위주로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만 좀 살려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풀어볼 만한 문제는요. 1번과 3번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쉬워서 답이 금방 나올 거고요. 1, 3번 정도만 한번 고민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작품이 전반적으로 길었는데 작품이 길었는데 내용은 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팩트 체크를 좀 잘한다는 느낌으로 좀 꼼꼼하게 잘 읽고 정리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고전시가 8부에 해당하는 거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0과 11까지 해서 여러분께 고전 시간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또 이제 현대신앙, 또 현대산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좀 그냥 간단하게 해서라도 좀 많이 익혀두시면 나쁘지 않을까요? 좀 이 정도 익혀두시길 바라고요. 물론 이제 정규 때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과 수업하는 친구들의 입장에 좀 더 딥하게 공부할 것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으니까요. 좀 여러분들 좀 많이 기다려주시고 우리 이제 곧 시즌2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와가지고서 저랑 같이 한번 수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또 수업 때 만날게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